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법인 CEO의 상속, 증여 또는 양도, 가업 승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CEO가 있습니다. 이 법인 CEO가 아들에게 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들은 국세청에다가 상속받은 법인의 주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고할 때 평가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토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으면 공시지가로 신고를 할지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할지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은 무조건 시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시가가 없을 때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법인 CEO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아니 우리 회사의 액면가가 한 주에 5,000원이니까 5,000원에다가 내가 준 주식수 곱해서 신고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에서 계산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상장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장기업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속 개시일 전후 2개월의 평균가, 평균 시가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비상장 법인이죠. 비상장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상장 주식가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겠죠.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법인 CEO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래를 해요. 주식을 양수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국세청에다가 양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바로 아까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국세청에서 매기는 가치의 평가가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이한 금액으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서로 양수도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바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할 때는 중과세까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법인 CEO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죠. 이분의 재산은 현금 5억과 살고 있는 아파트 25억 원, 그리고 법인 주식을 액면가 5,000원짜리를 1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총 재산이 35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분의 상속세를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 상속, 우리 공제가 제일 크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는 법정 상속분만큼만 공제되죠? 그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해보면 배우자 상속 공제 15억 원, 일괄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하면 21억 원의 상속 공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과세가액이 14억이고요. 납부해야 될 세금은 3억 8,8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은 액면가에다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내 상가란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팔 때 어떻게 팔죠? 내 상가니까 상가의 가격과 그리고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하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데 이걸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손익가치도 같이 미래의 가치까지 계산을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게를 팔 때는 그런 개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법인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주당 평가액은 얼마냐면 한 주당 순손익가치의 60%와 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40%를 더해서 한 주당 평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면 되겠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일 경우에는 평가 방법이 40%, 60%로 순서가 조금 바뀌는 계산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액면가 5,000원이었던 사람이 1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법인을 오래 운영하셨다면 한 주에 5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0만 주를 곱해버리면 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을 거고요. 당기순이익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미래가치까지 계산해보면 훨씬 더 이렇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억울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 상속분은 34억이 넘고요. 최대 30억까지만 공제되니까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배우자 공제 30억 원에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합하면 총 36억 원이 공제되는 거죠. 그래서 과표 구간이 44억 원이고요. 최고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16억 8,7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되겠죠. 현금으로 못 내겠죠. 상속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을 팔아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7이나 농우바이오 이런 등등의 유명한 회사들도 대표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추면서 그리고 법인 CEO의 퇴직금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에 이런 리스크, CEO가 유고하는, 사망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CEO 플랜 많이 들어보셨죠? 종신보험을 통해서 퇴직금을 준비하면서도 그쵸? 퇴직 직전에 목돈을 퇴직금으로 현물로 받아 나오면서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계산하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이용해서 이걸 낮출 수가 있겠죠. 목돈을 들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상속세도 준비할 수 있고요. 가업 승계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비상장 주식가치부터 평가부터 문의 주시면 차근차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에는 여러 개의 회사들의 상품을 비교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컨설팅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